안녕하세요. 11월 첫 거래일, 첫날 화요일 마감 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에 이렇게 강한 상승으로 마감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도 여러분들께 올라가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어제 미국 시장은 뭐 딱히 큰 건 없었고요. 정리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다 끼워 맞추기지, 그냥 금요일에 상승을 많이 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정이 왔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볼 건데 일단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국장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장이 쓰레기다, 쓰레기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요새 쇼트를 하도 쳐가지고 올라가면 가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생방송에서 쇼트를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올릴 수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쇼쟁이들을 반드시 먹여주지 않는다 메이저들은 그 말씀드렸는데 잠깐 하나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홍콩 시장 보면 뭐 ELS 사태로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굉장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국장과 홍콩 시장, 뭐 상해 종합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다르죠 지금 국내 시장하고 여러분. 홍콩도 마찬가지로 항생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한 겁니다. 여러분 니케이를 보셔도 니케이 이제 돌리고 있죠? 우린 벌써 돌렸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진짜 홍콩은 오른 게 없어요. 코로나 때 오른 게 없습니다. 항생도 마찬가지고 상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만 쪽하고 다른 쪽도 많이 뭐 말씀드렸지만은 요새 보면은 니케이 우리나라 이 두 아시아권 국가만 올랐지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방송에서 좀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한국,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순매수 됐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 들어서 대만은 480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본격적 하락장이 왔잖아요. 그때 사실 외국인 나간다 했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그리고 10월 달 들어와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됐고요.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다른 아시아 주요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급이 괜찮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선결 조건들이 몇 가지 있지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우호적인 환경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오늘 환율 시장 보시면은 이게 일봉이거든요. 우리나라 환율 보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지만 이거 뭔가 하방으로 가면은 깨질 것 같은 그런 차트입니다. 상당히. 근데 우리나라 환율을 볼 땐 달러원을 보는 게 아니라 달러랑 위안화를 봐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위안화 따라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랑 중국 위안화를 보는 거지 달러원을 보면 그건 바보입니다. 멍청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번 크게 부러졌거든요. 위안화가. 지금 또다시 고점에서 음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는 캔들이 보이는데 벌써 변동성이 확대됐죠. 그건 당국의 개입이 있어서 그렇지만 얘네 쪽에서 만약에 환율이 진정된다. 의미 있게 BOJ도 지금 개입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물론 그거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환시장에서 뭔가 조금 완화적인 게 보이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채권 쪽인데 아직 뭐 이렇다 할 건 아니지만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은 얘도 여기서 여차하면 부러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꼭지 찍고 여기가 지금 변동성이 나왔어요. 한번. 얘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변동성이. 여기서 이젠 파월이 완화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뭐 그럴 리는 뭐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우호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어제 분명 미국 시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러지는 거 말고는 감내할 정도로 부러져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리커블링 돼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매크로가 조성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감 시장 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우지수랑 나스닥 보면 100포인트 이상씩 빠지고 뭐 애플부터 빅테크들 조정 좀 주고 이게 또 조정 시작이니까 이럴 수 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건 저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시장이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불기둥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불기둥을 뽑은 종목들이나 이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없다. 지난날 8%씩 빠진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코로나 이후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LG화학이 코로나 때 상승했던 2020년 급등자리 이때 말고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뽑았습니다. 무려 11%, 12%를 뽑았습니다. 12%. LG화학이. 이거 거의 일반 종목으로 보면 40% 올라간 겁니다. 40%. 제가 지난날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횡보할 때도 반드시 LG화학은 80만 원 갈 건데 고생을 많이 할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NC소프트나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지금 죽어있는 애들, 카카오 빼고 그런 애들 다 이쯤 구간에서 어떤 그 회사만의 큰 틀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걔네들은 이쯤 위치고요. LG화학은 그게 다 끝났고요. 이때 LG화학 뭐 엔솔 분사시킨다 뭐 한다 했을 때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이거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이거 외국계나 기관도 몇 조가 물려 있다 지금 이 가격에. 나중엔 결국 올릴 것이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그저께 이제 논리들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미국의 북미 양극재 공장 증설한다는 논의가 있고 역대 최대 매출에 그리고 이제는 LG화학이 엔소를 갖고 있는 그 지분 평가 그것까지 채점을 주면서 이렇게 땡겨놨습니다. 오늘 굉장히 매수 추천이 나왔는데 얘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시장에서 올리기로 작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들어서 올릴 건 없는데 지수는 끌어올려야 된다 싶으면 웬만하면 실적 좋은 데 가서 들이밀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올리지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애들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애들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요. 시장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성장성 애들의 베팅을 주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확인된 애들. 그런 쪽만 올리는 겁니다. 하이닉스 왜 박살났나요? 실적이 완전 나락갔죠. 에코프로가 이번에 왜 계속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이게 시장이 어느 순간 칼라가 바뀌어서 좀 더 올라가서 확산이 걸리면 성장성 애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는. 이게 아닌가 봐요. 그러고 이제는 내가 올라가도 되는구나. 그러고 그때부터는 올라갑니다.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 가장 큰 이슈입니다. LG화학이. 정말 LG화학 예전에 물어보신 분 많은데 거의 1년을 기다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20년 만에 한 번으로 이상한 하락장이 걸려가지고 이런 40년 만에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이 와서 이 힘든 장이 이렇게 1년 만에 본전이 회복이 된다는 건 돈 번 겁니다. LG화 고생하신 분들, LG엔솔 분리됐으니까 LG화학은 끝났다 이러면서 많은 소리 들으셨어도 기다리신 주주분들 축하드리고 자,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원전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폴란드에 원전 수출한다고 정부에서 하는 거는 못 따내지만 민간에서 하는 건 따내서 우리가 굉장한 핫 이슈가 돼서 올라갔는데 제가 폴란드 원전이 수출이 웨스팅하우스에 넘어갔다고 할 때도 걱정 마라. 2단계 사업도 있고 민간 사업도 있고 근데 이게 나오면서 지금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에 이제 그리고 이제 폴란드 전력공사와 기업 간 협력 의향서를 체결해서 오늘 정말 한전기술 상한가하고 한전산업은 장중 상한가 오늘 원전자 붙은 건 다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이제 함정이 있다고 이제 카페 글에다가 쓰긴 했습니다. 이게 MOU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양국 당사자들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간 조금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 요 한정 KPS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번에 장이 반등할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제가 이제 한정 KPS는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쇼커버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매도 다 죽으라고 거의 뭐 장중 19% 20%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도 공매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을 땡길까? 그렇게 봤을 때 이 한정 KPS, SKI 테크 이런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면서 롯데 관광개발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쪽은 별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상승을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메이저들이 보는 눈이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금 거의 뭐 의심될 정도로 너무 나서서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오늘 유신이 장중 상한가하고 한미글로벌이 또 올라갔고 제가 어제 마감 시장 때 진짜 수혜주는 사실 태아특수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그거를 알아줘서 다행입니다. 태아특수강이 오늘 거의 뭐 22%, 23% 갔다 왔거든요. 어제 제가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사실 태아특수강인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반응을 해서 참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생방송이나 마감 시장 때 장중 툭툭 던지는 말들이 여러분 절대 그냥 허투루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내일 생방송이 있는데 내일 생방송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FOMC 금리결정회에 이제 기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파월이. 근데 제 생각은 지금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호전적인 말을 하면 사람이 너무 우스워지잖아요. 여기서 또 굴복해서 그럴진 모르겠지만 내일은 조금 종목들이 올라가면 조심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시장 보면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이제 부러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때가 이제 잭슨홀 끝나고 나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됐고요. 이게 9월 CPI 안 좋게 나오면서 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근래에 다우지수 이렇게 올려놨던 거 진짜 오늘 미친 척하고 내일 새벽에 모레 새벽이죠. 그냥 또 이상한 말 하면 정말 다 빼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여러분 그때 가서 그때 목요일 날 들어가도 늦질 않아요. 절대로.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연준 피봇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건 반쯤 덜어내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8일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고 10일에는 물가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그때 되면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봇주가 관련해서 좀 올랐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로봇, 제약바이오, 게임 관련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로봇주는 저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장중에 이제 생방송 때 다른 분들이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차트나 호가나 그런 걸 보고 볼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성장성 관련돼서 부각이 안 되더라도 로봇 관련주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가까운 미래에 현실로 우리 세상에 밀접하게 들어올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제품들 그게 실생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들은 잡히게 될 겁니다. 오늘 아주 그리고 크게 부각되는 이슈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신라젠이 아까 20% 갔습니다. 장중. 거의 장중 뭐 상한가 갈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라젠이 단독 병영 모두 항암 효과 입증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뉴스가 과연 어떤 포지션에서 나왔나를 봐야 돼요. 하락 구간에선지 상승 구간에선지 어느 중간 지점이라든지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생방송 때 어떤 분이 무림 PMP 물어봤을 때 제가 이게 실적이 잘 나왔다. 근데 위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 실적 잘 나왔다 그래서 갑니까? 요새 주식이? 무슨 피크아웃이다. 선반영했다. 이러고 안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LG화학도. 지금 LG화학이 여기서 뭐 사상 최대 매출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가의 위치라는 겁니다.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호재라고 해서 악재라고 해서 그 뉴스를 면밀히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의 주가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100억, 1000억, 1조, 10조 벌었어도요. 주가의 레벨 구간을 보지 않고 그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서 판단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주식하기. 아, 이거 분명히 호재 같고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얘는 도대체 왜 반영을 안 하지?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걸 적재적소에 다 투입해서 맞추기에는 일반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뉴스를.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 주가의 레벨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호재가 악재가 되고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내내 그쪽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겁니다. 오늘 그래도 정말 저항권까지 가볍게 올라가줘서 정말 다행이고 다행스럽고 여러분들 계좌 조금이나마 복구가 되셔서 제가 정말 기쁩니다. 축하드리고 내일도 또 올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